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7. 소비. 욕구나 욕망을 실현하는 활동이 소비라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소비 대상을 구하는 일, 그 다음에 소비를 해야 되죠. 일할 때의 마음가짐과 소비할 때의 마음가짐은 마음 상태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욕구나 욕망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그러한 욕구나 욕망을 실현하는 활동이나 소비 대상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욕구나 욕망이 다양하죠. 앞에서 살펴봤죠. 살펴보았지만 더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러한 것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 대상이 다양한 만큼 소비 대상을 얻는 일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욕구나 욕망에 따라 필요한 활동과 소비 대상을 표로 정리해 보자. 그래요. 소비와 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중요하기도 하죠. 일과 소비가 근데 일과 소비를 하는데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한다고 했죠. 생각하면서 일하고 생각하면서 소비한다. 그래서 문명이 생겨난다. 그래요. 제도도 생겨나게 되고 기타 뭐 모든 게 일과 소비로 인해 생겨나는 거죠. 기업도 그러하고 뭐 정부도 그러하고 시장도 그러하고 그래요. 일과 소비를 농가다 보면 나머지 것들도 자연히 알게 되는 거죠. 일과 소비를 하는 와중에 생겨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는 뭐 때문에 하게 되나요? 욕구와 욕망 때문에 하게 되죠. 쭉 다루었던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표로 정리해 보는 거죠. 식욕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소비 활동을 해야 되죠. 먹기. 그렇죠. 근데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소비 대상은 뭔가요, 일단? 음식이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소비 대상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소비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식량이 필요하죠. 식기가 필요한 거예요. 수저, 젓가락 다 필요하죠. 포크. 그래요. 사람이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위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통상 식탁 의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국을 먹는 곳에서는 국자도 필요하겠죠. 수도 설비 등도 필요하죠. 수도 설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설거지할 때 물을 퍼와야 되겠죠.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일을 보겠습니다. 일이 많아요. 식량 구하기, 그렇죠. 식도구 제작, 식기, 수저, 숟가락 이런 거 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빠졌지만 모든 일이 공통적인 게 있죠. 식도구 제작을 뭐 맨손으로 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가 필요하겠죠. 도구도 만들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많죠. 수도 설비 제작, 설치 할 수 있는 거죠. 고대도 다 했죠. 뭐 우물 같은 거를 이제 고대식 수도 설비라 볼 수 있는 거죠. 수도 설비 없는 경우 물 퍼나르기. 현대식 수도 설비가 없으면 물을 퍼날려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식량하고 물을 구했다 해서 식도 구했다 해서
바로 음식이 되느냐? 또 그게 아니죠. 요리를 해야 되죠. 요즘에는 요리하기도 일이 많죠. 요즘에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구매하니까 요리하기도 간편해졌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된장 같은 걸 먹잖아요. 김치도 먹고. 예전에는 된장을 다 만들었죠, 직접. 일이 많잖아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된장을 사서 먹지만, 뭐 간장도 그럴 테고 김치도 그렇죠. 뭐 김치는 요즘 아직도 만드는 이들이 많지만, 그래요. 사서 먹을 수도 있죠. 사서 먹으면 김치를 담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 시장에 의지할 때와 의지하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리가 끝났다 해서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또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 담고 나르기. 그렇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음식을 먹는 거죠. 뭐 설거지하기. 다음에 또 음식을 먹으려면 설거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식욕을 해결하는 일은 한 30분이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 관련된 일을 시장에 의지하지 않고 다 하려면 굉장히 일이 많죠. 배설료. 그래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배설욕을 해결하나요? 어떤 소비 활동이 있나요? 싸기가 있죠. 그래요. 오줌이나 똥을 싸야 되잖아요. 배설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관련된 일을 또 보자는 거예요. 배설물은 지저분하죠. 냄새도 고약하고. 그래요. 화장실이 필요하겠죠. 별도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소비대상 보면 뭐 변기, 또 휴지, 똥을 싸면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 시대에는 뭐 비누도 있고, 위생을 위해서 씻어야 되겠죠. 수도 설비 등이 있겠죠. 관련된 일, 해야 될 일을 보자는 거예요. 화장실 및 배설도구 제작하기. 화장실 마련 및 배설도구 제작하기. 그렇죠. 변기 이런 거는 배설도구로 볼 수 있죠. 또 위생을 위해서 또 씻어야 되니까 뭐 수도 설비도 필요할 수 있고, 수도 설비 없는 경우 물프 나르기. 화장실 근처에 물을 마련해 둘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나요? 배선물을 치워야 되겠죠. 그래요. 시장에 의지하지 않으면 다 직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엔 다 직접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냄새 나고. 그래요. 청소하기. 청소도 해야 되겠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현실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수십 년 전만 해도 화장실이 아주 그 지저분하고 그랬죠. 냄새도 많이 나고 고약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휴식용, 쉬기, 쉼터, 소파, 의자 등 휴식 도구들이 있겠죠. 쉼터 마련하기, 휴식 도구 제작하기, 청소하기. 그래요. 휴식용과 수면용이 좀 겹치는 부분도 많겠죠. 그 침대가 있을 수도 있죠. 휴식용에 침대에 누워서 쉴 수 있으니까. 수면용, 졸리면 또 자야 되죠. 자기. 주택, 침대, 이불, 베개, 장롱. 주택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침대나 주택 같은 게. 쉴 때도 주택에서 쉴 수 있으니까. 주택이라는 게, 주택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목적과 연관이 있죠. 주택은 뭐 식욕을 해결하는 거, 장소도 주택이잖아요. 통상 배설욕이 이루어진 장소도 주택이고, 왜 주택 만들기, 주택을 빌릴 수도 있겠죠. 주택 빌리기, 수면 도구 만들기, 수면 도구 정리하기. 그래요. 보신료, 또 이불 베개 빨래 또 해야 되죠. 수면욕을 관련된 일에는 위생을 위해서 일이 많아요. 보신료, 그래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죠. 보신욕을 그래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옷, 신발, 장갑 이런 것들은 몸을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약, 무술학원, 호신무기 등. 누군가가 때리면 다치잖아요. 안 다치기 위해서는 무술을 익힐 수도 있고 호신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활동을 봐야 되죠. 보호도구 착용 및 해제, 옷, 신발, 장갑 이런 건 몸을 보호하는 도구로 볼 수 있죠. 또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빨래도 해야 되잖아요. 빨래하고 널어야 되고 말려야 되고, 널어서 말려야 되고, 호신술 익히기, 또 무기 사용법 익히기. 그렇죠. 좀 이런 다른 거죠. 그러면 어떤가요? 보호를 했으니까 멀쩡한 몸이 되겠죠. 보신욕의 결과는 병 안 들고 안 다친 몸, 멀쩡한 몸. 그러니까 욕구의 해결은 활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 활동 및 결과라고 적었겠죠. 성욕, 성욕은 성욕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섹스를 해야 되죠. 섹스할 때 필요한 것들 보면 되잖아요. 침실, 샤워실, 또 피임약. 할 때마다 아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피임 도구, 피임약은 피임 도구는 그렇죠. 임신을 막기 위한 거죠. 에로물. 그래요. 또 이용될 수 있겠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발기부전약 등. 또 현 시대에는 또 발기부전과 관련된 약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또 관련된 일이 있죠. 파트너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성은 여성을 구해야 되고 여성은 남성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인 거죠. 소비 대상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파트너를 구해서 하는데 일일이 파트너를 구하기 싫으면 그냥 결혼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파트너를 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 수 있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그래요. 그 시장이 발전한 곳에서는 성매매도 되잖아요. 그럼 또 성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파트너 구하는 일을 대폭 감소시키죠. 그 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을 이용하죠.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 결과는 소득 증가, 재산 증가로 나타나죠. 책, 실습 도구 이런 건 이제 기술을 익히는 거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을 익혀야 되겠죠. 사업체, 주식, 채권, 금은, 부동산 등 투자처죠. 기술 익히기, 열심히 일하기, 경력 쌓기,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이고, 투자하기, 저축하기. 그래요. 저축하기도 투자하기 하나죠. 그래요. 결과는 소득 증가, 자산 증가로 나타난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되면 타인의 존경을 받죠. 소비 대상은 자선단체, 시민단체, 책, 필기도구, 개인용 컴퓨터 및 컴퓨터 프로그램, 유튜브 등 남다른 활동을 해야지 명예를 얻게 되죠. 자선단체나 시민단체에 하면서 남다른 활동을 하겠죠. 자선 및 기타 활동, 존경받을 만한 활동을 하는 거죠. 남다른 행동하기. 예전에 얘기했죠.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한다거나 섹스를 멀리한다거나. 그래요. 욕구나 욕망 물리하기. 책 읽고 쓰기. 박식하게 보이면 또 존경을 받을 수 있죠. 전통적으로. 또 개인 방송하기. 현 시대에서는 유튜브가 생기면서 그래요. 개인 방송도 가능해졌죠. 하다 보면 널리 알려져서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상국가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 그렇죠. 누구나 좋은 국가에서 살고 싶어 하죠. 어떤 활동을 하나요? 교육 및 계몽하기. 누군가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국가의 어떤 견해가 있겠죠. 그 이상국가 신뢰하려면 교육하고 계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 및 정치 활동에 가입 및 활동하기. 그렇죠.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집회 시위에 참여하기. 그래요. 좋은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집회 시위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폭동 테러 혁명 일으키기. 평화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면 폭동 테러 혁명도 일으키죠. 실제 역사 속으로 보면 그런 행위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상국가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활동들이죠. 소비대상 정당 및 정치단체, 각종 집회 시위 도구 혹은 무기가 동원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결과는 뭔가요? 잘 되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집권하겠죠. 결과로 나타나죠. 지지하는 제도가 수립되거나 지지하는 정책이 시행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고자 하는 욕망. 그래요. 놀기로 나타나죠. 그래요. 소비 대상 장난감 놀이기구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이 소비 대상이죠. 텔레비전, 영화관, 나이트클럽, 노래방, 술, 도박, 도구, 컴퓨터 등 많겠죠. 장난감 가지고 놀기, 놀이기구 타기 아이들이 좋아하죠. 춤추고 노래하기. 그래요. 도박하기. 도박하면서 노는 애들도 많죠. 취하기. 취하는 걸 즐길 수 있죠. 게임하기, 여행하기. 많아요. 육체를 가꾸고자 하는 욕망. 그 육체를 자기로 생각하고 건강한 육체와 아름다운 육체를 지니기를 원하죠. 그래요. 소비 대상이 많죠. 여기에도 운동기구, 건강식품, 보약, 건강을 위해서 성형수술. 그래요. 유행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유행하는 외모가 있죠. 그래요. 개조를 하려고 하죠. 이쁘게 보이거나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살 빼는 약. 현 시대에서는 살찐 사람은 매력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약도 먹을 수 있고 화장품, 피부 관리할 수도 있고 운동하기, 건강식품이나 보약 먹기, 성형수술하기, 살 빼기, 피부 가꾸기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는 뭔가요? 건강한 육체, 아름다운 육체.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 그래요. 권력을 얻고자 어떤 활동을 하나요? 지위 획득하기. 어느 정도 지위에 획득하면 지위가 보장하는 권력이 있죠. 사회적 위력이나 권력이 있어요.
지위를 획득하려고 노력하겠죠. 권력이 강한 이들은 또 인맥을 만들려고 하겠죠. 인맥을 만들면 이제 그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인맥을 쌓으면 절로 권력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그 권력을 가진 이가 또 높은 지위로 이끌 수도 있는 거죠. 그 인맥 만들기, 정부기관의 정당에 참여하기. 그래요. 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겠죠. 소비 대상, 정부기관, 정당, 사회적 지위. 결과는 사회적 위력과 정치 권력. 그래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려하거나 미워하고자 하는 욕망, 그런 게 있다 했죠.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배려하거나 미워하고자 하면 어떤 일들 벌일까요? 소문내기, 소문낼 수 있겠죠. 찬양하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찬양하고, 그 사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뒷담화하기, 그렇죠. 욕하는 경우는 싫어하는 개인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죠. 앞에서 할 수도 있고 뒤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쌩까기, 모른 척하고, 뭐 SNS, 인터넷 댓글, 유튜브 등이 이용되죠. 현 시대에서는. 결과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성공, 혹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파멸로 나타나죠.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 또 그런 욕망도 있죠. 어떤 행동을 하나요? 속이기, 협박하기, 훔치기, 때리기, 죽이기, 때리면 섹스하기, 불지르기, 선동하면 폭행하고 파괴하기, 폭동이죠. 불지르기는 방어하고, 암살하기, 테러, 정부 기능 마비시키고 권력 찬탈하기, 반란. 그래요. 소비되는 대상은 각종 통신 수단, 사기칠 때 뭐 그런 거 하죠. 협박할 때나 칼, 총, 폭탄, 부탄가스, 몽둥이 등이 있죠. 결과는 사기, 협박, 절도, 폭행, 살인, 강간, 방화, 폭동, 테러, 반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범죄들이죠. 폭동, 테러, 반란은 좀 약간 다르죠. 사기, 협박, 절도 이런 것들은 항상 범죄이고, 폭동, 테러, 반란은 아닐 수도 있죠. 범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폭동, 테러, 반란은 권력 투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기, 협박, 절도는 국민들이 삶과 연관돼 있고,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나라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런 것이 난무하면. 근데 폭동, 테러, 반란은 다르죠. 권력 투쟁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권력을 얻는 한 가지 방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치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권력 투쟁을 정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정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안 좋은 정부가 있는데 폭동, 테러, 반란을 일으켜서 무너뜨리고, 좋은 정부를 만들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또 범죄로 인식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범죄인 건 사실이죠. 근데 약간 폭동, 테러, 반란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 그래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을 때 하는 일, 관찰하기, 기록이나 통계 자료 찾고 분석하기, 진실이 무엇일까 찾는 거죠. 유물 유적 확인하고 분석하기. 그래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소비 대상도 할 수 있죠. 뭐 기록, 통계 자료, 유물 유적, 관찰 도구, 교육 단체. 그렇죠. 진실을 알기 위해서. 또 망원경을 사서 또 하늘을 보고, 이런 거 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결과는 진실이 결과가 나타난다. 진리를 찾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 섭리를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연 속이든 사회 속에서든 이해가 필요하죠. 이해하기. 책을 보면서 우선 이해하려고 하죠. 아는 게 너무 없으면 확인하기,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깨달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직관하기, 어떤 떠오름이 생겼다, 줄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생각하기. 일정 정도 경지에 이르면 이제 굳이 뭐 책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관찰하면서 생각하면서 확인하고 그와 같이 되겠죠. 소비 대상으로는 책, 실험도구, 기록, 통계 자료, 뭐 유물, 유적, 관찰도구, 교육관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절대자를 겪고자 하는 욕망, 신을 겪고자 하는 욕망, 그렇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겪고자 하는 욕망이죠. 사람들 뭐 하나요? 주로 기도하기, 주문하기, 경전 읽기, 묵상하기, 경전 내용을 한번 그냥 풀이를 해보는 거죠. 절로 떠올리기. 그래요. 절로 떠올 그래 절로 떠오르는 경지에 이르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거죠. 소비 대상, 종교단체, 교육단체, 산들, 꼴방이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소비 대상이죠. 신입 기중. 그러면 신입 기중 현상이 기본적으로 일어난다. 신 한번 볼까요? 신이 기는 의식으로 보면 되죠. 기중으로 들어온다. 예전에 그림을 설명했죠. 분화된 신이 있다. 분화된 신과 넋이 만나면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얼이 된다. 분화된 신에 신이 들어온다. 분화된 신이니까 진짜 신이 될 수도 있고 분화된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다 했나요? 넋을 분화된 신로 되돌리면 원리는 설명했죠. 또 신 안으로 의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신을 불러들일 수도 있고 의식이 신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신을 겪는 두 가지 경우죠. 신의 기준 어디 나오는 말이냐? 76페이지 13째 줄에 있다. 신입 기중 여기 나와 있죠. 신이 기 속으로 들어간다. 여동분이 쓴 태율가마종지에 나와 있는 말이죠. 의식 안에 들어간다. 의식 속에 들어간다. 천입지중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양화야.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늘 땅 속으로 들어온다. 신이 기 속으로 들어오는 거, 식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분화된 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양화야. 그래서 불을 기른다. 분화된 신을 강화시킨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가르쳐줬죠. 원래 이런 내용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림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신이 분화된 신을 통해서 들어오면 들어올 수가 있고, 이 의식은 또 땅으로 비유되기도 하죠. 천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또 이제 신을 불러들이면 분화된 신의 능력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내용인 거죠. 그림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분화된 신을 통해 신을 의식에 불러들여 신을 겪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넋을 분화된 신으로 되돌려 신 안에 의식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가 모두 되면 의식 안에 신이 있을 수 있고 신 안에 의식이 있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도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가 한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분화된 신을 통해서 신을 불러들였으면 의식안에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또 의식이 신 안에 들어가면 또 뒤에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말인 거예요. 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 실현되면 이상국과 하늘나라가 된다. 신의 뜻을 알아야 신의 뜻을 실천할 거 아니에요. 신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전 읽기, 알려진 신의 뜻 묵상, 위지 신의 뜻 생각, 선포하기, 실천하기.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소비 대상 종교단체, 교육단체, 뭐 경전, 꼴방. 그래요. 뭐 묵상하기나 뭐 절로 올리기 이런 거는 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선포는 혼자 외부인들은 하는 거니까. 요즘 뭐 선포도 꼴방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상으로 하든가 뭐 주로 이제 꼴방이 원래 잘 이용이 돼요.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는 생산자가 생산물을 모두 소비를 하고도 생산물이 부족하다. 이런 곳에서는 교환할 생산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이 발전하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많한다 치더라도 욕구로 해결하는데도 식욕, 배설욕, 규식욕 엄청나게 많죠. 일이 수면욕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교환할 생산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이 발전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걸 자기가 다 소비해버리면 교환할 수가 없죠. 그럼 일 다 해야 되죠. 굉장히 힘들겠죠. 사회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개인들이 남는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남는 생산물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교환하게 된다. 교환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교환을 하게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쌀을 생산하니까 남는 쌀을 옷과 교환하면 옷 만드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일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남는 쌀이 생기게 되면. 반대로 옷 만드는 일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쌀을 교환을 통해서 얻으면 교환한 만큼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절로 교환하는 장소, 즉 시장에 생기는 원인은 일을 하기 싫기 때문이다. 그래요. 일을 하기 싫어서 생긴다. 일이 얼마나 많으냐. 자, 체험을 해봐라. 잘 이해가 안 가면. 직접 식량을 구해보고 직접 한 배설욕을 한번 해결하는데 한번 일해봐라. 금방 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시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생산성이 증가하면 절로 교환하는 장소, 즉 시장에 생기는 원인은 일을 하기 싫기 때문이다. 그렇죠. 시장을 이용하면 일을 안 해도 되죠. 구매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니까. 달리 얘기하면 일을 하지 않고 소비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개인은 시장에서 다양한 소비 대상을 구매하게 된다. 소비 대상의 종류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일도 자연히 감소한다. 사회의 생산성이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현 시대 사람은 현 시대 한국인은 어떤 거예요? 100년 전 한국인보다 훨씬 일을 적게 하겠죠. 그러면 일이 많잖아요. 소비하기 전에. 그러면 어떤가요?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죠. 개개인이. 일도 덜하고. 옛날에 일 많았겠죠. 다 했어야 되죠. 결국 생산성의 증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 시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였고 기술의 종류 역시 많아졌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기술이 예전 사람보다 기술이 뛰어나지는 않다. 그렇죠. 오히려 살아가는 기술은 예전 사람보다 훨씬 뒤진다. 대부분 소비 대상을 자급자족에 의해 살아가던 사람들은 스스로 식량을 구할 수 있고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옷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은 예전 사람들은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기술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술과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신였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 시대 시장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 중 그러한 기술 모두를 익히고 있는 이는 없다. 현 시대 사람들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또 생활하는 기술을 따지면 예전 사람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사실이겠죠. 한국에서
옷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냐는 거예요. 옷감 만들고 최종적인 소비 대상의 옷을 만들 수 있는 이가, 또 그런 이가 또 있다 하더라도 식량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런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 기술이 형편없더라도. 그러면 그와 같은 기술을 익히고 현 시대의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서 자연에 들어가 홀로 살면 어떡할까. 이제 기술이 익혔어요. 그리고 뭐 필요한 도구 다 구했어요. 자연에 들어가 홀로 살면 어떡할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시장에서 소득을 얻어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편할까, 아니면 스스로 생산하여 소비하는 것이 편할까. 그래요. 기술이 익히고 도구를 다 들고 들어가더라도 뭘 해야 되나요? 소비하기 위해서는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답은 뻔하다. 시장에서 소득을 얻어 구매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기에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현 시대에서 막지 않죠. 기술 익히고 그래요. 도구를 구해서 산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일이 너무 많다.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일단 다 했는데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이해하기 위해서 다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규정을 보면서 떠올리면 되죠. 규정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필요한 단어 같은 거는 규정을 하자. 필요한 뜻은 경제 영역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 장소이다. 이런 식으로 소비는 욕구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규정하면 정의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정의만 보면 관련된 내용을 쫙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심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게 이제 배우고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매번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제 개념을 보면서 떠올리는 거죠. 관련된 내용을 잘 안 떠오르는 부분만 읽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